안녕하세요. 정치와 스타 백성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이에요. 야, 우리 지난주에 그 라이브라는 걸 처음 한번 해봤잖아요. 그런가? 처음 했는데 그때 박지훈 변호사 나와서 뭐 홍준표 대표 성대모사도 하고 또 김태현 변호사 많이 싸우고 지훈이가 나오면 좀 어, 욕하는 맛이 있어가지고. 욕하는 맛이 있지. 찰지잖아, 약간. 네. 그래서 녹음하- 근데 저번 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요? 아니 생방송하면서 어떻게 댓글 하나 안 읽냐. 댓글 일단 몇 개 읽어드리고 오늘 이제 초대 손님,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노안이 있으면서 안 보여 이게. 자, 저기 신기하다. 김다이애나님, 백 변호사님 저 페북에 민강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페북에 제가 또 올렸거든요. 자, 일단 우리 문자를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좀 해보고. 자, 오늘 저희가 초대한 분은 여론조사 전문가죠. 이게 내 얘기인가? 좀 얘기 좀 들어봐요. 아니 라이브인데 그냥 하면 돼. 이게 무슨 얘기? 무슨 이거 얘기? 뭐 김변이 있다고 아는데 크크. 내 얘기구나. 지금 사람 불러놓고 지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안녕하세요. 나와주신 분은 우리 보니까 별명이 베지터더라고요. 베지터.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터 뭐 대릭 지터? 아니 베지터. 지터는 왜 지터야? 아니 우리 배 소장님 머리 스타일은 제일 궁금했어. 통키잖아요, 형님. 피광 통키. 피광 통키죠. 근데 오늘은 저기 제 댓글창에 저번에 보니까 베지터라고. 베지터 아세요? 드래곤볼에 나오는 이렇게 머리 쫙 세우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베지터. 그렇기도 한데 드래곤볼에 나오는 초사이언. 네. 초사이언 머리 쫙 하얘지면서. 그게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연합뉴스 TV에 출연한 내용이 네. 그대로 공개가 되면서 대화제를 일으켰거든요. 형님 근데 머리는 초사이언의 베지터인데 몸은 마인부다. 아나? 이거 아시나? 마인부? 죽겠다 진짜 몸은 시작부터. 마인부야. 그래서 뭐 많이 부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거기 제일 센 애 있어. 그치. 부어 있는데 엄청 센 애. 부었는데 되게 제일 세지. 세 걔가. 근데 못 이겨.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앞모습은 홍금보. 홍금보도 있네. 형님 홍금보도 홍금보. 있어. 홍금보도 있어. 홍금보. 네. 그러니까 마인부 크크크크 터지네요. 넌 김정은이잖아. 홍금보 그러니까 살 많이 빠져나가네.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김정남이구나. 그리고 두 분이 우리 또 팬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려 그러면 네. 좀 복장을 좀 더 화끈하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착해? 와이셔츠 너무 저기 변호사야. 아니 나 그냥 풀 밖에. 외관상. 그러니까 아니 이거 원래 네. 백 변호사가 어딘가서 협찬을 따오기로 했어요. 무슨 협찬을? 그러니까. 의사 협찬. 그러니까 나 좀- 마이크가 빠지네. 어. 네, 제가 정신 하나도 빼갈게요. 없네. 정신 하나도 없어 시작부터. 아니,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이크를 그냥 그렇게 대충. 그럼 괜찮아. 그러니까 좀 안 들려도 어쩔 수 없어요. 더 그럼. 화끈하게. 재수지 뭐. 지금 보니까 뭐 다 들려. 또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또 같이 얘기도 나눠주시고 하는데요. 많은 분이 들어오긴 한 거예요. 이제 점점 들어옵니다. 어. 사실 숫자를 저희가 잘 체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저기 백 변호사님은 요즘 뭐 신혼에 깨가 쏟아지시잖아요. 네, 저는 그냥 재밌게 잘 살고 있죠. 저희 유튜브 하고 나면 저녁에 또 집에 가면 와이프하고 분석도 좀 하고 그냥 그런 거 재밌게 그냥 와인 마시고 와.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좋을 때다. 부러워. 지금 안 그래요? 좋을 때야. 야, 내 지금 결혼 지금 20년인데 지금 20년이 됐는데 뭘 뭐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방송한 거 분석하고 무슨 와인을 마셔. 결혼 생활 20년 됐어도 그래야지. 형님 어떻게? 우리야 뭐 이제 그만하자. 서로 살아 있는 거 확인하는 정도. 그럼. 우리 와이프는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방송하는지도 몰라. 우리 근데 그 시청자분들이 네. 백 변호사님 그 아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죠. 같이 동반 출연 한번 해요. 그거 아직 회사의 소속이라 그래? 함부로 못 나와요. 함부로 못 나와요. 뭐 잠깐 좀 양해를 구하면 나올 수 되잖아요. 있으면 여기 진행시키고 저희 둘이 떠들고. 그래. 부부 그거 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하고요. 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이슈 중에 최근에 좀 핫한 건 이제 민주당 경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아까 제가 JTBC 떠왔는데 지금 오늘 거기서 이제 그 TV 토론 하시더라고요. 2차 토론회가 있고. 네, 그래서 오늘 다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텔레비를 잠깐 틀어서 보다가 여기 왔는데 딱 틀었더니 역시나 전원 이재명 공격. 그러겠죠, 뭐 당연히. 추장관은 아니잖아. 추 장관은 좀 딴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까지 추 장관이 마이크를 못 잡았어요. 추장관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좀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고, 왜냐면 어떤 토론회든 간에 대선 후보 경선은 1위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토론 때
주목됐던 사람이 누구냐? 박용진. 아, 그렇죠. 박용진 후보가 막 공격하거든요. 아, 이거 저기 기본소득 저기 공약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그거 물더라고 용진이 형님. 아, 그러니까 그것도 박용진이 저랑 또 동갑이에요. 아, 형님 71년생 맞아. 아, 용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자기 정책도 좀 이야기하고 또 씹을 때는 1위 후보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네. 자기 게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이후로는 뭐 안 나와. 아, 이 그치. 친구도. 유치원. 아니요, 얼마 전에 그도 박용진, 용진이 형이 감세 얘기했잖아, 감세. 감세. 아, 감세. 감세. 그것도 좀 논란되던데. 감세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 않아. 아니 근데 어. 진보 정당의 후보가 대선을 나간다고 해서 감세를 얘기한다는 이거 거. 자세 그러니까. 문제 삼는 분들 많아요. 좀 조금 어? 앉아서 해. 그러니까 왜 지금 자세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전 자세 누워서- 때문에 지금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세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야. 매력을 느끼고. 아니 그러니까 1위 후보를 공격하는 건 맞아. 네. 그런데 박용진 후보의 지지율로 올 거냐? 이건 모를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보층 또는 친문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박용진이 받는 건 아니거든. 박용진 후보가.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중도 쪽에 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좀 결이 다른 지지층들을 좀 뽑아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근데 있죠. 과연 그게 어느 정도나 될지. 그러니까 좀 자기 정책도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래 1위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뭐는 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노련한데 네. 박용진 후보가 우리 또 김태현 변호사가 얼마나 예리해요. 각 방송 나올 예리하죠. 때마다 이게 또 말에 끊김이 없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거의 래퍼 수준이에요. 누구요? 근데 이제 아 나. 당신 래퍼지. 박용진 옛날에? 후보를 보니까 1차 토론회 때도 좀 약간 버벅거려. 그러니까 말 잘하는데. 이게 말을 잘하는데 좀 긴장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준비하면서 첫 번째 자기 이야기도 좀 하면서 내가 볼 때는 기본소득보다는 이게 더 나은데 이러면서 대안. 그렇지 좀 공격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지지층들이 볼 때는 이 뭔가 자기만의 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도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이게 잘 안 되네. 여기 막 자꾸 끊겨요 한 번씩. 네. 아, 이거 와이파이가 좀 약해. 그래서 좀 와이파이를 좀 센 걸 좀 바꿔주세요. 이게 지금 내 얼굴만 이렇게 이게 그렇지 화면이 다르잖아 지금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약한 거 싫어요. 좀 센 그러니까. 걸로. 센 걸로. 제일 센 거. 6G, 5G 말고 6G. 6G로.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해줘요. 근데 이제 추 전 장관은 보면 약간 이재명 도우미 성격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추장관만 그러대.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계속 그렇지. 까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윤 전 총장을 계속해서 공격해야 친문 강성 지지층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추 전 장관의 전략이에요. 근데 묘한 거는 내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포인트, 3대 포인트. 이거 박지훈 변호사는 못하죠. 3대 포인트. 그런 걔 질문은 그런 거 안 해요. 박지훈은 지금 보니까 뭐 TBS 유튜브 어쩌고 뭐 좀 인기 끈다 그러던데 이제 곧 우리가 뒤집을 거예요. 근데 보면 3대 포인트가 뭐냐면 추미애 전 장관을 보면 첫 번째 경선 일정 그대로 가자.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네. 똑같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차 토론회 때 보면 다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 간접적으로 공격해. 네. 그런데 추 전 장관만 보면 기본소득 괜찮지 않냐. 좀 생뚱맞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해를 했죠. 저게 언제 나오나 싶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눈빛이 추 전 장관이 박용진 후보 한 몇 번 째려봤을 거야. 너 왜 그래? 왜 그 선배들 저기 기본소득 이야기하는데 왜 그래 못 맞다.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추 전 장관이 기본소득에 딱 힘을 실어주면서 추 전 장관은 이재명 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구나. 딱 이게 오는 감이 왔더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잠깐 봐봐요. 네. 추 전 이재명은 장- 땡큐지 이재명 지사는. 두 가지예요. 추 전 장관이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많지 않아. 없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할 만한 걸 다 했어. 그렇지. 자, 당대표 했죠. 자, 법무부 장관 했어.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추 전 장관이 5선 의원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까운 광진구 국회의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아직 국회의원 못 했는데. 그러니까 5번이나 했어.
지금 마음속에 지금 부글부글해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안 그래요? 전 지금 좋아요. 난 못했는데. 네. 근데 지금 요즘, 정치쇼에서 좀 괜찮아졌어. 하기 전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 진행은 잘하시더라고요. 아유 워낙 잘해. 다 잘해. 저는. SBS 정치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패널로도 대단했잖아요. 되게 시끄러웠죠. 많이 시끄러운데 많아. 일단. 보면 뭐 쉼표가 없어. 계속 영어로 치면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끌어서 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이거 중요한데, 그러니까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치명적이야. 그게 제일 안 좋은 사례야. 여하튼간에 주변에서 장관은 할 거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는 뭘 할 게 없어요. 네. 그렇다면 자기 정부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이 있을 때 뭐 할 게 많잖아요.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중요한 것도 할 수 있고 뭐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할 수도 있고 뭐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도 나갈 수도 있고 뭐 또 대구시장 나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확인 안 된 것 좀 제발 보도 안 하면 좋겠어요. 아유, 그런데 추장관 대구시장 나가겠어요. 추 전 장관은 할 게 많아. 자기 정부에 여전히. 그러면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의 도우미가 본선 후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민주당 정권이 유지되면 그 사람한테 좀 내가 도움이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친문의 대표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사실 아니 현실적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나는 현실적 맞는 것 선택을 같은데 하는 그게. 왜냐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땡큐지. 땡큐지 거기는. 왜냐면 근데 언제든지 아니, 딱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방향을 한번 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에 뭔 얘기했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뭐 가혹했으나 뭐 법적 판결이 확정되면 책임은 져야 된다. 사실 그거 하나만 아니고 당연한 얘기잖아. 뒤에 그치. 얘기는. 근데 막 그거 했더니 또 뭐 강성 지지층이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추 장관이랑 연대가 잘 되면 그게 없어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땡큐야. 이재명 지사는 결국 본선 어느 순간에 진실의 문에 딱 도달해야 된다고. 예? 너에겐 조국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해야 돼. 그렇지. 경선 때와 본선 때 일관되게.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저 추미애 이재명 지사한테 너에게 조국은 무엇인가를 물으면 말을 흐려. 정확한 답이 안 나와. 그렇지. 그날 김남국 의원 나왔을 때도 물어보니까 말을 흐리잖아. 그런데 근데 추미애를 업고 간다. 그렇지. 필요가 없지. 여기서 근데 중요한 추장 똑같 그죠? 제일 게 좋지. 김태현 변호사가 정말 잘 못 집을 줄 알았는데 역시 똑똑해. 똑똑하지 내가. 윤 전 총장이랑 똑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잖아요. 똑똑해. 그쪽이랑 좀 친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윤 전 총장 쪽인 것 같기도 해.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재명 지사가 또 이제는 윤 전 총장과 각을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거는 그거야 윤 뭐. 총장이 먼저 툭 찌르던데. 그러니까 그 전에 안 점령군 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덥석 물었어. 네. 점령군 이야기에 이 윤 전 총장이 공격한 내용을 SBS에 공격한 내용을 보면 이게 윤 전 총장이 생각일까 싶어.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요즘 흔들리고 있잖아요. 좀 흔들리죠. 그거 이럴 이따 우리 때 얘기하겠지만. 보수 야권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을 건드리는 거거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미국을 건드렸어. 건드렸죠. 점령군이다.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때 45년 9월 9일 날 서울로 들어왔을 때 그 포고문에는 deoccupied force 그랬대. 발음 좋죠, 그죠? deoccupied force.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안동에 갔을 때 이육사 후손을 만난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봐라. 이게 그때 반일 청산이 잘 안 됐다. 친일 청산이 안 됐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잠깐만 네, 좀. 네, 윤 좀 총장의 포인트 좀 하나만. 잠깐. 네, 네. 그래서 이제 점령군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윤석열 전 총장이 덥석 물었어. 물었죠. 최근에 또 윤 전 총장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서 이 3다발 공격을 한 거예요. 3다발 공격을 해요. 첫 번째 김원웅 광복회장을 끄집어낸 거야. 그렇죠. 그러면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냐. 이것부터 시작한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도저히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끄집어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다구 공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발끈했어. 네. 그러니까 경선이 진행되는데 이게 친문 지지층이 관심이 없어요. 경선은 이제. 그러면 이재명하고 윤석열 싸우는 거에 지금 관심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의 추미애 전 장관과 연동되는 전략이야.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점령군 그 문헌에 나와 있어도 지금 윤 총장 측에서 공격을 한 게 이 점령군의 문구보다 야 그러면은 첫 번째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하고 점령군 미군이 한 그건 아주 부도덕하고 잘못된 정부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발끈한 거죠. 이게 보수들이 옛날부터 맨날 생각했던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지금 우리 윤 총장과의 지금 이 핑퐁 게임.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아침인가? 그렇지. 라디오 나와가지고 조금 부적절하다 그랬어. 그 그러니까 이재명. 역사적 사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음. 정세균 총리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점령군인지 뭐 해방군인지 뭐 역사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중요한 건 정치인이 정확한 내 워딩은 뭔지 모르겠다. 정치인이 이제 본인이 얘기했을 때 어떤 파장이라든지 그렇지.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조심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점령군이 맞다 그거 뭐 역사학자들을 맡기고 어찌 됐건 지금 누구야 그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이제 부족하다고 상대편에서 공격하는 게 당 내부에서도 안정감이 하나 있고 그렇죠. 외교에 대한 무지 이거거든요. 이건 뭐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 근데 한국 외교에도 제일 중요한 게 미국하고 일본인데 미국은 점령군, 그다음 뭐 일본은 무슨 뭐 일본은 그 분단됐어야 됐다. 라는 말이 그게 맞나? 아니 근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당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덜컥 물었지 윤석열 총장이. 나는 윤 전 총장이 이거는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인 것 같은데 왜냐? 이거 이제 문자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이 조셉리님이 점령군이란 워딩도 문제지만 이 맥락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워딩이 맞다 틀리다가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아니다. 좀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거죠. 자, 이재명 지사는 그러니까 이 미국을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미국하고의 한미 동맹 관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또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유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지금의 한미 동맹은 또 끈끈한 관계니까 어쨌거나 간에.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을 또 더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오히려 지금 이게 당내 경선 상황에서 이게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윤 전 총장과 지금 양강 구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윤 전 총장도 급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지사도 당내 경선에서 몰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윤 전 총장하고 찾는다고. 이게 대결 구도가 더 강화될수록 지지층들이 볼 때는 그럼 뭐야?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여권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싸우고 있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더 결집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야 사실 이념 정쟁이란 게 솔직히 망고 쓸데없는 거거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관심 없지. 지금 뭐 코로나고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과거 문제니까, 해방구로 또. 점령구리고 뭐 역사학자들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야당이 정부의 힘은 강력해. 정부의 힘은 강력해. 근데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들은 좀 있어. 그 상황에서 힘이 없는 야당이 정권 교체의 열망을 긁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이념 전쟁만 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10년 정부를 쭉 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교과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예?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교과서 문제 있다, 친일 프레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념 전쟁을 꺼내기 시작했다고. 그게 이 박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요. 똑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윤 전 총장이 뭐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별 손해가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2년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라 보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근데 정치공학적으로는 크게 손해가 윤 전 없는 총장이랑 것 가까워. 이해를 하잖아. 이해를 하죠 바로. 이게 쉽게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같아요. 그럼 윤 전 총장은 이런 역사적 사실의 내용을 자기가 잘 알고 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지금 최근에 엑스팔 의혹 이게 이제 위기 국면이야. 그거 탈피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
다툰다. 사실 이거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으면서 이걸 다투는 게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기는 힘들죠. 왜냐면 자기 의혹을 해명하는 게 더 급선무인데 그런 걸 본다면 이 지사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재명 지사가 너무 진보 또 꼴통, 우리가 보수 꼴통 이야기했듯이 진보 꼴통 아니냐 그런 이미지 어떡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면 다른 후보들 생각하면 이제 나머지 7명 후보들이잖아요. 그러면 윤 전 총장 편을 든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도 어찌 보면 이재명과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 관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로 도움을 주는. 이재명 지사의 전략일 수가 있는 게 중도층 MZ 세대는 나중에 또 다른 이 전략으로 또 포섭하면 돼. 근데 지금도 가만히 봐요. 이낙연 후보가 아니 학술적으로는 맞는데 다른 뭐 좀 일반인들이 또 나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이재명 씨 이렇게 되면 지지층들은 그럼 윤석열 전 총장 편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이재명 지사가 약간 좀 보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지층들을 좀 흔들 수 있을까? 자기 지지층.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친문 지지층을 더 가져오죠.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친문 지지층은 또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아니, 가만히 보면 이게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 기본소득으로 한 수 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저 진보적인 색깔을 분명히 하니까 친문 지지층에서 그래 그래도 뭐 보수랑 싸울 만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네 이렇게 또 인식을 할 수가 친문 있어요. 지지층 흡수하는 그렇지. 효과가 있다. 난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거를 캠페인함에 있어 이슈는 주도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역을 딱 눈을 딱 감고 있다가 내가 형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안동 찾아가서 이육선 거기 가서 그냥 나온 말이야. 딱 보니까. 예? 내가 계획을 딱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걸 얘기하면 저쪽 보수 쪽에서 소때마다 조중동에 달려들고 윤석열 총장이 달려들겠지? 그럼 내가 거기서 더 세게 때리면 나는 진보성을 강화하고 강성지지층에 모일 수 있겠잖아. 이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던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곳에 그걸 가서 딱 얘기했는데 하고 나니까 당내에서도 뭐 정세균, 이낙연 이 두 총리 지낸 사람이 야 너는 안정감이 없어. 정치인이야.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 함부로 막 던져도 되겠어? 네가 역사학자 이런 얘기해. 윤석열을 세게 받아. 아침에 신문 나오니까 다 그걸로 도배가 돼. 자기보다 판이 커진 거지.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 여기서 갑자기 거둬들 수도 없잖아요. 그 걷어들려니까 언론에서 2017년, 15년 발언까지 그리고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옛날 이제 하나하나 반응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라고요. 본인은 오히려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도자로서 정책 이런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저기 얼마 전에 출마 선언문 보면 무슨 뭐 경제부흥. 왜냐면 사실 진보정당의 일종의 진보정당 후보가 성장론 얘기하는 거죠. 어찌 됐건 간에. 그래서 나름대로 약간 좀 중도화 전략을 하려고 하는데 이념 정치가 발목을 잡혀버렸어. 이건 본인의 실책 아닌가? 본인이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면? 미래를 근데 걸어가야 할 윤석열 지금 과거에 총장은 잡혔다. 내가 왜 손해볼 게 없다고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 출마 선언 보셨죠? 그 5글자면 나는 보수다요 그냥. 그치, 나는 보수다. 예. 나는 보수하고 국힘과 철학을 같이 하니까 곧 들어간다요. 뭐 얼마 전에 본인 권영세 의원 만나가지고 뭐 가네만에 가네만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읽어요. 나는 보수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게 현 정부의 민주주의야.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해. 이거 하는 상황에서 역사정책 붙으면 본인은 손해볼 게 없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자, 뭐 우리 내가 일단 뭐 내가 맞는지 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 사안은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요것도 이거는 이제 다음 또 민주당 얘기긴 한데